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단식 24일째 지난 29일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지하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단식을 했는데요. 이 단식을 하게 된 사연, 그리고 끔찍했던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 여준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최승우 씨 일단 상태가 좀 궁금하네요. 단식을 24일이나 했으면 굉장히 장기간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어쨌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흉통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좀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녹색병원으로 옮겨지셔서 정밀 진단을 받고 심초음파 검사도 하셨는데 일단 탈수 증세가 좀 심했고요. 예. 저나트륨 그 혈증 상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쉬면서 보식을 좀 잘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아직 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뭐 생명에 지금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당뇨하고 혈압이 좀 높으셔서 예. 저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주변의 동료들하고 저희 대책위 활동가들이랑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예.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올라가셔서 단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건강이 너무나 걱정이 됐었죠. 그런데 예. 워낙 그 강하게 살아오셨고 과거사법이 통과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견뎌내겠다, 버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이슈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해서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은요, 일단 87년도에 사건이 알려져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예.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불황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자행했고, 이후에 감금이 당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살인, 성폭력 등 온갖 그 잔인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그러한 수용소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그 거리에 있는 분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로 폭행하고 노역을 시켜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르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다른데요. 예. 사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도에 예. 형제육아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뇌물불량 410호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양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이라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거리에 불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규정 정의해 놓고 군민과 경찰과 공무원과 민간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거리에 허름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둔 격리해 놓은 그런 수용소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87년도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고 세상에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형제복지원은 단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었습니다. 폐쇄된 적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사실은 안기부까지 그 결합이 돼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참 재밌죠.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관에서 벌어진 문제인데 그 대책회의에 안기부가 포함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임시이사도 파견하고 거기에는 군대처럼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수용 인원은 4,000명에 육박했거든요. 4,000명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 소대장, 조장 이런 식으로 군대식 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계와 통제와 감시, 폭력 이런 걸로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다가 87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의사들이 파견이 됐는데 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럼 나갈 사람 나가라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탈출해서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체된 건 2015년도입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았죠. 2015년이면은 최근까지 있었다는 얘기네요. 몇 년 전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인 시설을 운영하다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친요양 시설을 운영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는 노인요양원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 시설 하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 하나를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자는 4개를 운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2011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예. 근데 형제복지원이 거기에도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1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게 돼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수익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하나를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기관이 박인근이 이제 대대로 자기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사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여준민 씨가 제공한 사진이다, 그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네. 뭔가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뭐를 시키고 있네요. 좀 폭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빨간 모자를 쓰신 분들은 아마 형제복지원 단속반이었을 거예요. 단속반이요. 예. 네네. 그 완장을 차고 계시죠, 노란? 예, 예. 완장을 그리고 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같이 있습니다. 경찰들이요. 네네. 그래서, 단속반이 거리에서 불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일단은 파출소로 보내지고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수용인 그 일일 그 통계를 내요. 예, 예. 그래서 누가 잡혀왔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근데 주소가 있는 사람을 불황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음. 일일 수용 통계를 내서 이제 경찰서하고 부산시에 보고를 했죠. 일일 보고 체계가 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매일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네네, 그렇죠. 한종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에 감금이 됐다고. 9살에 감금. 9살에 감금. 9살에도 불황인에 이거 속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그 놀라운데요. 당시에는 불황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불황아라고. 9살에 뭘 안다고 여기다 감금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형제복지관은 예. 영화부터 있었어요. 영화도 있었다고요? 네네. 영화라고 하면은 뭐 1살, 2살 뭐 이런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와, 이거는 뭐 거의 사살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형제복지원장은 특수감금죄로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지난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금 네네. 진척된 게 있습니까? 네? 진척된 게 있나요? 지금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했는데. 네,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특수감금죄가 적용이 안 된 거와 관련해서 예. 이거는 내무부연이 불법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을 했죠. 예, 예. 그게 작년 일인데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요. 음, 아직까지 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사건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지금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까지 이어진 이 사건이 네네. 계속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형제복지원 네네. 자체가 2015년에야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정부들은 도대체 네네. 이 사건을 해결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뭐 김대중 정부도 이 사건을 왜 해결을 안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핵심은요.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죠. 예,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진실화의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법은 진실화가 있으나, 예, 예. 네, 법은 있으나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직 체계가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신청 제도예요. 그래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그 뇌물불량 410호의 위헌성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분석되어지고 정의 내려지지 못했어요. 이걸 저희도 어떻게 알았냐면 2006년도에 똑같은 그 형제복지원하고 똑같은 불황인 시설이었는데 천안의 양지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98년도에 굉장히 그 크게 사건이 됐던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 83년도에 감금됐던 분이 2006년도에 진화회 진실규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결과가 각하였습니다. 왜 각하가 된 거죠? 2007년도 결정이 각하였는데요. 예. 뇌물불량 410호가 있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불안인 수용 정책이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 그게 반인권적이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간 건데 불안인들은 그렇게 잡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아, 정말 그래서 참 인권적으로는 굉장히 반인권적인 그런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뇌물불량 410호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단지 그게 국가가 시행한 불황인 정책이었다로 판단을 했고 각하된 이유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은 분명하게 있지만 사회복지 기관의 원장, 이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비슷한 뭐 좀 다르긴 하지만은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주목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것도 형제복지원도 또 다른 삼천교육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혹행위가 이뤄졌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는데 왜 이거는 삼천교육대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강제 수용 정책이었었던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 1960년도부터 출발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시작한 게 국토건설 사업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건설단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개척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예, 예. 개척단, 자활단, 뭐 재건대 이런 이름으로 온갖 사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예. 잡아다가 이제 갯벌을 메우고 토지를 만들게 하고 댐을 건설하고 하는 일들 강제 노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1960년 5.16 쿠데타로 지금 이게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산개척단 그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당학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고 양지마을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천교육대 사건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조금의 그 형식만 달리할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로 수용을 해서 강제 노역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피해자 최승우 씨 단식을 아까 전에 28일간 했던 24일간 했던 그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 법안은 19대 때 이미 발의가 됐는데 여야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이 빠진 상태로 법사위가 넘어갔는데 일단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법안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건지 이게 누구 잘못인지 좀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법안 운동을 한 지가 거의 7년인데요. 예. 19대 때도 무산이 됐고요. 자동 폐기가 됐고. 예, 예. 20대 때에 이제 특별법을 논의하다가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렇게 개별 사건이 나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과거사정리기본법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게 자기들의 뿌리로부터 온 사건이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은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다시 살리고 싶지 않은 거죠. 개정안을 아. 통과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속내를 좀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걸 여전히 가리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모두 이 과거사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만 지금 현재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걸 예. 볼모로 삼아서 예. 지금 사실은 여당하고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 이런 것과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자, 예. 과거사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시대적 사실은 소명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피해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너무나 지금 외면하고 있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법안이 또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고 또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정말 여야가 막바지에라도 합의를 해서 지금 법사위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법사위에는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나마 많이 진척이 된 건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예. 몇 년 끝에 법안 소위와 행안위 상임위와 이걸 정말 어렵게 통과시켰거든요. 예, 예. 법사위가 정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천막 농성을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이 하신 지 2년이 넘었어요. 국회 앞에서요. 예, 예.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되는 건지 예. 국회가 자기들의 할 일을 지금 제쳐놓고 그들을 여전히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 지금 우리 피해자들을, 국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생존에 계신 지금 이게 형제복지원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자연 이제 병사하시거나 이제 노쇠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존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 저희 대책위하고 생존자 모임하고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뚜벅뚜벅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접수하신 분들을 다 이제 중복되는 걸 빼고 봤더니 440명 정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40여 명, 예. 아니요, 440. 440여 명, 예, 네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75년부터 추산을 하더라도 87년까지 예. 한 3, 4만 명이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 숫자에 비교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령으로 스스로 연락을 하지 못하시거나 아직도 불황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진실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불황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어려워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고 당시 성인으로 잡혀가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연락 오는 분들은요, 당시에 아이였거나 청소년 시기에 잡혀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외면해야 되는 정치 이런 국회의원 세력을 봐야 될지 참 답답하고요. 어찌됐든 이번에야말로 꼭 국회를 통과를 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보상을 받고 피해 구제를 받았으면 꼭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법안 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지금 20대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가 좀 일고요. 20대 국회 파행에 대해 분노를 지금 느끼신다. 예. 네. 예. 너무 많이 기다렸고 이제 예. 기다릴 시간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국 전쟁 당시에. 예.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뭐 사건이 정리가 되고 진실 규명된다고 해서 예. 그게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정작 고통을 받은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시간을 다투는 정말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이 사안의 존재성, 엄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에 대해서 꼭 인식을 해달라는 말씀, 예, 저희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준민 형제복지원 대책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